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9단원과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우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단원은 또 내용도 재미있는 문화입니다. 문화에 관해서 자, 문화 정리해볼까요? 자, 무엇이 문화인가? 자, 문화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야, 우리 간만에 문화생활 좀 하자. 네, 영화 보자.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문화 그랬을 때는 뭔가 영화라든지 그런 뭐 예술을 좀 즐겨보자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문화는 또 역시 뭐 그런 우리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이제 문화가 되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좁은 의미가 됩니다. 좁은 의미는 이런 예술 아니면 막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아, 어떻게 문화인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아, 좀 배우신 분이, 교양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원시인에 약간 반대되는 느낌으로 배웠다. 교양이 있는, 발전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입니다. 세련된, 교양된, 발전된 이런 예술을 국한하면 뭐 문화상품권 이럴 때 그 문화도 역시 좁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때의 문화는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모든 게 되는 거죠. 미국의 문화, 미국의 모든 거. 청소년의 문화, 청소년의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야. 이때의 문화는 우리 모든 거, 우리 인간들의 그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이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자, 그럼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 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익히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이제 설명 볼게요. 자, 인간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해가는 모든 과정, 모든 것들이 문화다.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자로 문화를 이렇게 써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이 문자와 이 화자. 이때 근데 이 문자가 그럴 문자, 그러니까 글을 의미해요. 글자 할 때 글. 자, 글자 자체로 보면 이렇게 문화라는 글로 쓰는데, 자, 그럼 문화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익히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글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문화는 학습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문화라는 건. 다시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젓가락질을 배우고, 네, 그 다음에 한국말을 배우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문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꼬르르, 아, 졸았어요. 졸지 마세요. 졸다가 침을 질질. 아, 이런 거는 문화 아닙니다. 이런 거 배우셨나요? 안 배워도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다리를 덜덜덜 이렇게 떠는 습관. 이런 건 문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본능, 이런 신체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서 배운 거, 이게 문화예요. 한국에서 문화,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죠? 우리 한국에 살면서.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문화가 아닌 사례, 하품하는 거, 재채기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의 생리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개인의 습관, 네, 그래서 뭐 손톱을 뜯는다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자, 문화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물질 문화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옷, 책, 그쵸? 이런 것들 다 문화가 됩니다. 아까 모든 게 문화라고 했는데, 자, 물건, 도구, 기술, 네, 옷이라든지 음식, 먹는 거, 주택, 자동차, 이런 게 전부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 문화. 자, 인간이 필요하니까 아우, 더워.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풍기를 개발하고, 누군가는 에어컨을 개발하고, 아우, 추워. 난로 개발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하나 만든 거, 이런 게 물건, 물질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화예요. 이건 물건은 아니에요. 이건 물건은 아닌데, 그러니까 물질은 아닌데,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는 혼인 제도가 있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면 안 되죠. 남편도 여러 명이면 안 되죠. 1대1,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런 게 혼인 제도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또 어떤 가족은 핵가족, 어디는 확대가족, 이런 가족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가 있잖아. 우리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만의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제도 문화라고 합니다. 제도 문화. 자, 이거는 룰을 위해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해. 질서가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너고 이런 룰. 자,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야 이런 규범, 규칙 이런 거 제도 문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신에서 나오는 거. 이거를 관념 문화라고 합니다. 정신에서 나온다. 정신에서 나오는 게 예술. 네, 우리 예술, 종교 이런 것들. 이런 게 관념 문화.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음악, 미술 이런 예술과 신화. 우리 신화, 단군 신화 아시죠? 그쵸? 우리 쑥과 마늘 먹고 곰이 사람이 되고, 이거 뭐 사실 믿을 수 없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신화도 우리 정신에서 나온 거, 지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철학, 예술,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 신념과 가치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음악 상당히 많이 듣고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항상 이어폰 꽂고 다니는데, 자, 그것은 없으면,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단조롭잖아요. 밋밋하잖아요. 그쵸? 자,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이게 이렇게 정신적인 뭐 종교라든지 철학 이런 걸 보면 생활의 지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치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 본능 아닌 거. 네,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물질 문화, 제도 문화, 관념 문화 여러 가지가 있구나. 문화 배워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특성입니다. 문화의 특성. 자, 제 예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나라든지 먹어야 살아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먹어야 살죠. 이건 다 인간이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안 가는 인간은 없어요. 미국 사람도 가고 한국 사람도 가고 중국 사람도 가지요. 네, 이렇게 누구든지 먹고 삽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똑같네. 보편성이죠. 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자, 이런 게 보편성,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공통적이다. 왜요? 인간은 신체 구조가 똑같아요. 물론 미국 애들이 키가 더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걔네도 심장 하나고 그렇죠? 팔다리 두 개고 네, 뇌에 있고 자, 이렇게 우리 신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먹고 싸고 하는 네, 동일한 신체 구조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비슷한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 비슷한 점이 있는 거 보편성. 자, 근데 먹는 거 보세요. 우리는 밥 먹어요. 걔네 빵 먹어요. 자, 우리는 젓가락질합니다. 그죠? 근데 걔네들은 이게 포크, 나이프 다르네요. 다르네요. 그 나라마다 이렇게 개성이 있네요. 특수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에도 먹는 모습이 다양하구나. 다양하구나. 그죠?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먹는 거 이제 종류별로 보고 방법 보면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 다양성이 있구나. 자, 그러면 젓가락질하는 우리나라는 우수하고 저기 포크 쓴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돼요? 자, 심지어 그 인도나 이런 쪽은요, 손으로 먹죠. 손으로. 그럼 손으로 먹으니까 쟤는 야만이냐? 이러면 안 되죠. 자, 다 그 나라마다 개성이 있는 거고 역사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났다, 쟤는 못났다 이런 거 안 되고 쟤네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구나. 그쵸? 다 나라마다 그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성. 자, 그래서 문화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잘났다, 못났다, 뭐 누가 옳다, 누군 야만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걔네들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한 또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봐라. 나름대로 이유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셨죠? 자, 다 똑같다. 보편성 다 다르다. 그래서 참 다양하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게 상대성. 되셨죠?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문화의 속성입니다. 속성. 문화가 갖고 있는 뭐 특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서 또 5개를 구분을 해요.
자, 5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실게요. 예로 해야 쉽습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미국을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복을 입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반갑죠? 와,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기모노를 입고 지나가 일본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벌써 딱 우리끼리 알아봐요. 그렇죠? 우리끼리 한복하면 한국 문화, 뭐 기모노 하면은 뭐 일본 문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끼리 문화가 있어요. 끼리.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끼리 뭐 이런 식으로. 자,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문화, 이것을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공유. 같이 갖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공유성은요, 공통된 것이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공통된 거. 한복, 그럼 한국 문화. 김치, 태권도, 뭐 이러면 우리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우리 공통된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성은요, 또 재밌는 게, 예를 들면 함 사세요. 어제 우리 옆집에서 함 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알죠. 저 집 딸 이제 곧 결혼하나 보다. 우리 알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문화를 알아요. 결혼 전에 함 들어오고 함 사세요. 물론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뭔가, 왜 저기 맨 앞에 있는 사람 오징어를 뒤집어 쓰고 저럴까? 그죠? 몰라요. 우린 알아요. 그쵸? 함 하면 결혼이구나. 그 다음에 설날에, 까치까치 설날에 또 우리 세배를 한 다음에 애들이 안 가는 이유는 뭔가를 바라고 있죠. 그죠? 네, 뭔가 봉투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시겠지. 자, 우리도 알아요. 설날에 차례 지내고 또 세배한 다음에는 세뱃돈 아이들한테 주지라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추석은 안 와도 설날은 꼭 챙기더라고요. 친척집에 꼭 가야 된대요. 아이들도 벌써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유성입니다. 우리 설날에는 세뱃돈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됩니다. 우리끼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문화 구분이 됩니다. 한복 한국 사람, 기모노 일본 사람 구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공유성. 자, 서울이나 지방이나 우리가 이제 인사를 고개 숙여 하는 건 똑같이 우리 존중의 의미다라고 우리 상대를 존중하는 건데, 우리끼리, 그러니까 인사법이 같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할 것 없이 이게 공유성이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문화라고 하는 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문화를 갖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다 똑같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근데 태어난 후에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 인사를 할 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껴안을 수도 있고 뽀뽀할 수도 있고 침 뱉는 나라도 있어요. 인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마다 어디서 배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쌍둥이가 있는데, 자, 똑같이 생긴 쌍둥이에요. 자, 근데 고아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한국에 입양됐고요. 한 아이는 미국에서 입양됐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만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행동이 다르더라 이거죠. 자, 그럼 얘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고 얘는 또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배운 게 달라서 그렇다는 거.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쵸? 뭐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은 쌍둥이니까. 그치만 이제 말은 하나도 안 되죠. 그건 배운 게 달라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학습성.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후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문화도요, 바뀌어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결혼. 옛날에는 이제 우리 닭 한 마리 잡아놓고 전통 혼례 이렇게 했어요. 그쵸? 신랑 신부 마주보고 이렇게 한복 입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옛날하고 지금하고 결혼하는 모습이 달라졌죠. 바뀌었죠. 변했죠. 이런 게 변동성. 문화는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거죠. 시대의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 그래서 새롭게 뭐가 생길 수도 있고 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결혼, 과거에 한복이 현대는 웨딩드레스로 변했죠. 그쵸?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을 변동성.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쌓이는 것을 우리가 축적. 그래서 우리가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축척이 아니라 축적이죠. 축척은 우리 지도에서 이렇게 축소한 비 1:5만 뭐 이런 게 축척이고, 축척과 적이 달라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시험에, 학교 시험에서 어떤 학생이 축척을 쓰는 거였어요. 지도에서. 근데 축적이라고 쓴 거예요. 축적은 쌓이는 거고 축척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축척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동물도요, 가끔 똑똑한
똑똑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진짜 뭐 영리한 똑똑한 강아지. 자,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자, 얘는요.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똑똑하면 뭐 후대에 계속 그걸 이어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계속 뭔가 발전해요. 우리 기술이 계속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인간은 쌓여간다. 왜요? 인간은 글자, 말을 할 줄 알고 글자를 쓸 수 있고 글자를 못 쓰면 말을 못하면 수화가 있잖아요. 계속 뭔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술에다가 새로운 기술 더 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동물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끝이에요. 얘네들이 뭐 글을 써서 책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발전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문헌, 책 같은 거, 글, 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수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후대에 계속 전승이 돼서 이어져서 계속 더 발전한다. 자, 문헌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에 더욱더 발전, 전승하는 특성 그것이 축적성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문화는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문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성. 문화라는 건 서로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바로 전체성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문화의 속성 그러면 자, 5가지 공유성,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그다음에 전체성 이렇게 5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화를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울 것. 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 문화가 최고지. 그 중국 문화 A, 일본 A, 이렇게 우리께 최고고 걔네들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중국은 짱깨, 일본은 쪽발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비하는 발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조센징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비하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자기 문화만 잘났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야. 우리 한국은 멀었어. 자, 뭐, 미국계 최고야. 막 이렇게 명품주하고 이런 사람들 뭐 막 그 나라께 최고야. 막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은 문화 4대주의, 떠받드는 걸 4대주의라고요. 이건 또 완전 반대네. 우리 거를 무시해. 한국은 별 볼 일 없어. 외국계 이게 짱이야. 이런 식으로. 자, 문화 4대주의. 둘 다 나빠요. 둘 다 별로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한쪽만. 우리 것만 너무 잘나서 다른 거 무시하고 또 아니면 우리 걸 너무 무시하고 다른 것만 이러는 거 둘 다 나쁘고요. 제일 좋은 태도는 우리 건 우리대로 소중하고 또 전하란 전하들의 역사와 또 그 상황이 있어서 저런 문화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태도죠. 그래서 4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별로, 문화 상대주의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장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 점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막 최고야 해보세요. 우리 문화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겠죠. 사회 통합이 잘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것만 잘났다고 하면 자, 좋은 점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 네, 자부심도 높을 거고 우리가 서로 잘 똘똘 뭉치는 통합이 잘 될 거예요. 근데 단점. 자, 우리 것만 잘났고 다른 나라 걸 무시하죠. 그쵸?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잘났어. 잘난 척 너무 심하게 하고 막 친구들 다 무시하고 그러면 걔는요. 따댑니다. 왕따되기 십상이에요. 그죠? 조금 재수 없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좀 재수 막 이렇게 왕재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자기만 잘났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면요. 이런 나라는요. 국제 왕따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북한 뭐 국제 왕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 고립 초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좋은 점을 안 받아들이겠죠. 좋은 게 있는데도 다른 나라 무조건 무시하니까 타 문화의 소용이 있다는 거. 네, 이런 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옛날에 중국인들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요. 중국인들은요. 굉장히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막 이래요. 네, 그것을 4글자로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집 이름에 왜 중화 반점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중화사상. 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그 주범이 독일의 히틀러잖아. 히틀러가요.
자, 이 세상에 제일 잘난 민족은 독일인 게르만족이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막 장애인도 죽이고 막 이랬었는데, 자, 이런 자세, 자기 민족이 제일 잘났어. 역시 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문화 사대주의는요. 그러면 자, 다른 나라 문화를 떠받들고 우리 걸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점 있어요. 만약에 미국 걸 너무 좋아하면 미국 걸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타문화 수용이 좋은데 단점은 또 이제 우리 거를 너무 무시하잖아요. 문화의 주체성이 상실되죠.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도 약해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한글 예로 들면 한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소중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을 때 양반들이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우, 양반들은 한자를 배워야지. 아우, 뭐 이런 천한 글자를 배워, 한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들도 중국을 최고라고 생각해서 한자가 있어 보이고, 요즘에도 그러잖아.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막 얘기하고 굳이 막 영어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약간 문화 사대주의다. 그래서 한국의 한글이 중국의 한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중국보다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 그 사회 맥락, 이 맥락이란 말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 상황에 맞게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나라의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네, 제일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태도예요. 근데 이제 조심한 제 말을 또 들어보세요. 자, 저기 아프리카에 갔더니 무슨 식인종이 있어요. 자,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네요. 아,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걔네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사람을 먹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막 가둬놓고 죽어라 팹니다. 네, 자, 그래서 애가 멍투성이에요. 아, 그러면 그 애가 말을 뭐 더럽게 안 들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줘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러면 착각하는 거. 자, 문화 상대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오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은 있는 거예요. 기준은 있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그쵸? 자,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어서 약간 우리가 사랑의 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잖아. 이게 사랑의 매인지 아닌지, 그쵸? 부모님이 엄하게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걸 바른 길로 해주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가둬놓고 패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인 거고요, 그쵸? 네, 그리고 훈육을 위한 그 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폭력인 거지 사랑의 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기본 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가치를 어겨서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극단적 상대주의. 무조건 다 좋아, 무조건 오케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무조건 좋아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파키스탄은 맨손을 사용하는데 그 나라 문화는 또 옛날부터 손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은요, 인사할 때 왼손을 내밀면 굉장히 예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는 밥 먹었어요. 손으로 먹는 문화니까 왼손으로 또 화장실 뒤 쓱 닦았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화장실 그 뒷 닦는 손으로 인사를 하는 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그 나라마다 그 문화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시험 문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에는 또 대중문화가 있죠, 요즘에. 자, 우리 대다수 사람들 대중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에 대중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은 대중적이죠. 상당히 또 인기 있는 드라마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대중이 쉽게 누리는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중문화가 탄생했을까? 자, 옛날에는요, 문화라고 하면 옛날 시절에 자, 우리 조선시대로 할까요? 양반들이나 누리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했죠. 자, 우리 서양에서는 귀족들이나 누리는 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사람들, 상류층. 자,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문화를 누릴 만한 그런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였는데, 자,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물건이 막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리고 시민혁명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죠. 우리가 이제 선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대표 뽑고 민중에 의한 정치.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하면서 우리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경제 수준이 향상됐고 정치와 경제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매체가 등장합니다. 이제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게 등장을 하죠. 자, 그런 것들로,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거든요.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중학교까지는 요즘에 대한민국도 다 공짜로 시켜줘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거죠. 배웠고 정치도 경제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자, 이런 대중문화 쉽게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보면, 자,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 민주화, 휴식을 제공.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뭐 드라마 보고 재밌잖아요. 휴식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뉴스를 생각해 보세요. 자, 뉴스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뉴스에서 오늘 대통령이 뭐 했는지 국회의원이 뭐 했는지는 다 알려주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니까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되고 우리가 하나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단점은 근데 요즘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시청률 경쟁을 해요. 그쵸? 시청률이 높아야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광고가 많이 붙거든요. 네, 그럼 그런 재미있는 프로는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많이 받아야 돈을 벌어요, 방송국은요. 자, 그러니까 시청률 잡기 위해서 쓸데없이 배우들 여기 불필요한 장면인데 막 괜히 샤워씬, 뭐 수영장씬, 관심, 아니면 키스씬,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한 PPL 광고 있잖아요. 자, 음료수를 탁 마시는데 뭔지 다 알겠는 거, 막 핸드폰 딱 이러는데 뭔지 다 알겠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그게 과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아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고 뭐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너무 좀 과한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PPL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뭐 방송국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대놓고 그러는 건 좀 이제 역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뭘 하고 나오면 다 유행하잖아요. 그거 다 따라하고 이게 다 똑같아진다. 회기라, 개성이 없어진다. 자, 이런 것들, 상업주의가 너무 만연한다. 상업적이다. 시청률 아니면 판매 이런 걸 생각해서. 그리고요, 요거 보시면 대중문화가 대중들을, 여론을 조작하고 정보를 조작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뉴스에서, 자,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못하는 것도 많은데 맨날 잘하는 것만 보도를 해주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맨날 못하는 것만 막 보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일 더럽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하려면 조작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 거. 무조건 100%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맛 더럽게 없을 때 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된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바로 우리 대중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는 수단,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게 이제 대중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문화가 대중문화인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 대중매체. 옛날에 대중매체 그러면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이런 게 옛날에 대중매체였습니다. 과거의 대중매체. 네, 자, 근데 요즘의 대중매체,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대중매체는요, 좀 스마트폰을 막 검색 다 되잖아요. 그죠? 뭐 핸드폰, 우리 보통 핸드폰이 아니죠. 컴퓨터가 다 되는 인터넷,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SNS 뭐 이런 거죠. 뭐 페이스북이라는 요즘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하고 현재의 다른 점은요. 예를 들면 과거의 텔레비전. 자,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텔레비전 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냥 보이는 거 우린 보고만 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TV에서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우리 보고만 있어요. 자,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나 신문이나 TV에서 주는 것만 우리는 가만히 받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죠. 자, 요즘에는요. 자, 우리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사를 봤어요. 가만히 있나요? 막 리플을 달죠. 거기다가 막 뭐 좋아하면 좋아요도 누를 수 있는 거고 싫으면 막 악플도 다는 거고 악플보다는 사실 악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고요. 그러니까 그냥 비방하는 건 별로고요.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의견 나는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 인신공격하고 네, 그 사람의 수준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죠? 논리적이 안 되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욕하는 거는 자신의 인격이 참, 보잘것 없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쌍방향이 된다는 거. 주거니 받거니. 아셨죠? 네, 그게, 우리가 새로운 대중매체 요즘을 그래서 새롭게 미디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매체가 원래 영어로 매스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중매체는 새로운 미디어 이렇게 뉴 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가요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전화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 전화만 받나요? 사진도 찍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다 되죠.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컴퓨터의 사진기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많이 바꿔놓고 있죠. 자, 우리의 대중문화, 대중매체까지 살펴봤고요. 최근에 대중매체를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졸릴 때 하품, 자연스러운 거죠. 자,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는 거, 젓가락 배워야 돼요. 그쵸? 우리는 젓가락질, 이건 배운 거, 학습이 된 겁니다. 문화요. 사람을 만날 때 악수로 인사한다? 자, 악수하는 거, 이것도 배운 거예요.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침을 뱉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뽀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나라마다 다른 건데 우리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건 배운 거죠. 그렇죠? 자, 일요일에 친구들과 영화관에 간다.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문화인 거죠. 그렇죠? 네, 배운 거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고 뭐 팝콘을 사는 거 이런 거 다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얘만 문화가 아니네요. 정답 1번. 자, 2번. 대화에서 영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자, 영희 얘입니다. 자, 다른 나라가 우리 문화보다 다시요.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우리나라 문화가 우수해. 우리나라가 잘났어. 자문화중심주의네. 철수.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님으로 좋고 나쁜 평가하면 안 되지. 다 이해줘야지. 문화 상대주의네요. 그쵸? 영희가 바른 태도죠. 정답 2번. 자, 3번. 두 사람의 문화를 이해한 태도는 한글은 천한 것이고 한자는 귀한 것이야. 한자가 짱이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 우리 것은 어느 하나 중국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네. 중국이 짱이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떠받드는 거 1번.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문화의 속성은 인도는 손으로 집어서 접시를 음식을 먹고요. 한국에서는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다른 걸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성, 강제성, 변동성, 절대성 중에 상대성이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그 사회의 생활의 모습. 자,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자, 문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번.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어보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자기 문화는 우수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 우리께 우수해. 자문화 중심주의, 그쵸? 자, 다른 문화는 우수하고 자기 문화는 열등해, 그쵸? 자, 다른 문화가 짱이야. 사대주의죠. 문화 사대주의. 그러면 정답은 자문화 중심, 문화 사대주의 2번입니다. 자, 7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문화의 속성은 속성 5개가 있었는데요. 자, 현대에서 서구적인 결혼식이 보편화됐어. 결혼식이 모습이 바뀐 거죠. 전통을 내서 바뀌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야. 자, 새롭게 적응하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뭔가 좀 바꿔 나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변동성, 절대성, 보편성, 획일성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8번. 문화의 속성을 옳지 않는 거. 문화의 속성. 우리는 다 우리끼리끼리 함 사세요 결혼 이렇게